예,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최만수입니다. 이번에는 양자 컴퓨터의 가장 작은 단위인 큐비트에 대해서 설명할까 합니다. 큐비트, 양자 컴퓨터는 굉장히 복잡한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큐비트가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큐비트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큐비트를 체계적으로 명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큐비트가 이렇게 일렬로 배열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 자연스럽게 거기에 번호를 붙여서 이렇게 이름을 붙일 겁니다. 가령 뭐 S1, S2, 그리고 K번째의 큐빗이다. 그러면 SK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것이 우리가 통상 많이 하는 방법이죠. 만약에 큐비트가 2차원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다. 그러면 인덱스를 두 개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른쪽으로 i번째, 위쪽으로 j번째 있는 큐비트다. 그럼 SIJ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Q3에서 이 큐비트를 명명하는 방법은 이런 배열에 상관없이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큐비트를 명명하는 법이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 머리, 그러니까 헤드라고 하는 부분에 이 기호가 나옵니다. 이 기호는 그러니까 여러 개의 큐비트들의 집단, 즉 우리가 이제 양자 리지스터라고 부르는 거죠. 이 양자 리지스터, 그러니까 전체를 대표할 그런 기호가 되고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매스메티카로 하자 그러면 헤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우리가 플레이버라고 부르게 될 인덱스들이 뒤에 옵니다. 그런데 이 인덱스, 플레이버 인덱스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렇게 위치 등과 관련된 큐비트를 명명하기 위해서, 이름을 하기 위해서 K1, K2 이런 인덱스 여러 개, 한 개 내지 두 개, 여러 개의 인덱스들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마지막에 오는 인덱스가 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앞에 다른 인덱스들은 순전히 이 큐비트, 어떤 큐비트인지 그 명명하기 위해, 지칭하기 위해서 쓰이는 인덱스고, 마지막 큐비트는 물리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큐비트는 그 해당 큐비트에 작용하는 연산자, 예를 들면 파울리 X, Y, G, 하다마드 게이트 이런 것을 구분하는 그런 인덱스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K번째 큐비트가 일렬로 배열되어 있는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면 K번째 큐비트에 작용하는 아이덴티티 연산자, 아무것도 안 하는 연산자죠. 그래서 제로, 그러니까 S0, 그럼 SK0 그러면 이 아이덴티티 연산자를 뜻하고, SK1 그러면 파울리 X, SK2 그러면 파울리 Y, SK3 그러면 파울리 G 등등을 구분하는 그런 인덱스로 쓰이게 됩니다. 그림으로 표시를 하자면, 예를 들면 아까는 그냥 순전히 우리가 S1, S2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 해당 큐비트에 작용하는 예를 들면 파울리 X 연산자는 S1, 1.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구분하기 쉽게 이렇게 마지막 인덱스를 빨간색으로 색을 칠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다 모든 큐비트에 1이라는 마지막 인덱스가 1인데, 그것은 각 큐비트에 파울리 X를 작용하는 연산자가 파울리 X다 라는 것을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큐비트들이 2차원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러면 인덱스를 두 개를 사용하는 게 편리하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i번째, 위쪽으로 j번째 간 위치에 해당되는 큐비트면 SIJ로 명명을 할 텐데,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 큐비트를 이름을 짓는 인덱스에 해당되고요. 마지막 인덱스가 그 큐비트에 작용하는 연산자를 구별하는 인덱스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SIJ0 그러면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 SIJ1 그러면 파울리 X, 그 다음에 SIJ2 파울리 Y, SI6, 그러니까 6이 상당히 재미있는 인덱스인데 이게 하다마드 오퍼레이터에 해당됩니다. 역시 그림으로 보시면 여기 오른쪽으로 i번째,
위쪽으로 제2번째 간 위치에 여기에 해당되는 이 큐비트에 작용하는 파울리 Z 오퍼레이터는 SIJ3으로 그렇게 표시를 할 겁니다. 마지막 인덱스가 이 큐비트에 작용하는 연산자를 구분하는 인덱스라고 했는데, 연산자가 아니라 이 큐비트 자체를 표시하는 굉장히 특수한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덱스로 우리가 달러 사인을 사용을 하는데,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큐비트는 S1, 2 이렇게 불렀었는데, 그러니까 이 큐비트 자체를 표시하는, 이 큐비트에 작용하는 연산자가 아니라 큐비트 자체를 표시할 때는 마지막 인덱스에 이렇게 달러 사인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인덱스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배열에 상관없이 큐비트 어떤 배열이 오더라도 제한 없이 큐비트를 명명할 수 있도록 일반화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인덱스를 두게 됐습니다. 2차원 배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인덱스를 달러로 하면은 그 큐비트에 작용하는 연산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 그 큐비트 자체를 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직접 Q3를 실행을 해가면서 Q3에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일단 우리가 이 여러 개의 큐비트를 집단으로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양자 레지스터를 표시할 심벌을 하나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로 S를 선택을 했습니다. S를 선택을 해서 그러니까 let qubit S라고 이렇게 해주면 이 S가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양자 레지스터를 표시하는 기호가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S로 기술하는 양자 레지스터도 있고 또 T로 기술하는 양자 레지스터가 집단이 큐비트의 집단이 두 개다. 그러면 여러 개의 심볼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심볼 하나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러면 S와 T가 둘 다 이 큐빗 레지스터, 양자 레지스터를 표시하기 위한 기호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번에는 그러니까 심볼 S에 집중을 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표시한 것처럼 평소에는 이럴 필요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여기서는 마지막 인덱스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첫 번째는 첫 번째 큐빗에 작용하는 파울리 X S21이니까 두 번째 큐빗에 작용하는 파울리 X 또 S31은 세 번째 큐빗에 작용하는 파울리 X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표시가 된 것은 우리가 실제 입력을 한 것과 표시가 된 것이 조금 다르죠.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이렇게 첨자에 익숙하고 또 그게 더 함축적으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파울리 X, Y, Z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우리한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울리 X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표시된 것과 매스매티카가 저장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어떤 것을 뜻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 이렇게 input form이라는 함수를 써서 실제 매스매티카가 저장하고 있는 꼴을 보면 우리가 타이핑했던 그 꼴하고 정확히 같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 아래에서는 이제 2차원으로 배열된 큐비트들을 염두에 두고 잡은 예인데요. 그러니까 S121은 오른쪽으로 첫 번째, 위쪽으로 두 번째 간 위치에 있는 큐비트에 작용하는 파울리 연산자. S22는 오른쪽으로 두 번째, 위쪽으로 두 번째 이렇게 간 곳에 해당되는 큐비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장된 것과 보이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보였고요. 이 마지막 인덱스 지금 몇 가지 파울리 0, 1, 2, 뭐 6 이런 게 몇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만 총 사실은
10개의 인덱스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연산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총 9개가 있는데 사실은 11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10개를 찾아보면 이렇게 차례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제로는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 1은 파울리 X, 2가 뜻하는 것은 파울리 Y, 3은 파울리 Z, 4는 raising 오퍼레이터, 5는 lowering 오퍼레이터, 6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하다마드 오퍼레이터, 7, 8, 9는 각각 다른 페이스 오퍼레이터를 뜻합니다. 앞으로 나올 때마다 다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해드린 마지막 인덱스와 관련된 물리적인 연산 의미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표시가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많은 경우에 굳이 큐비트 이름을 쓰지 않고 그냥 어떤 특정한 큐비트, 그러니까 어떤 큐빗에 작동하는지가 분명하면 그 큐빗에 작용하는 연산자의 종류만 초점을 맞춰서 표시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위에 첨자를 두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첨자를 내려서 이와 같이 그냥 대문자로 표시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표시법이 더 좋으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런 바꾸는 방법도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마지막 인덱스를 오퍼레이터 구분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실제 큐비트 자체를 지칭하고자 할 때 쓰이는 이 특수한 인덱스 달러 사인을 설명을 해 드렸죠. 이 달러 사인을 사용한 예를 한 걸 잠깐 보겠습니다. 사용법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건 오퍼레이터가 아니라 그냥 큐빗 자체이기 때문에 위에 위첨자가 없죠. 위첨자가 없어서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걸 복사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매스메티카가 저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타이핑한 거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덱스가 2개 이상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인덱스만 의미상으로는 마지막 인덱스만 중요하기 때문에 달라질 거는 별로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몇 가지 하나씩 큐비트를 지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를 여러 개를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처럼 하나하나를 오퍼레이터 하나하나, 큐빗 하나하나를 일일이 이렇게 타이핑을 하려면 실제 연구를 하면서 혹은 공부를 하면서 하려고 그러면 여간 귀찮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오퍼레이터 혹은 여러 개의 큐비트를 한꺼번에 처리를 하거나 지칭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방법도 Q3가 잘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그 방법들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S를 이 퀀텀 레지스터를 대표하는 심벌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두 번째 큐빗에 작용하는 파울리 X, Y, Z 세 개를 한꺼번에 처리를 하거나 한꺼번에 지칭을 해야 될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벡터 오퍼레이터를 이루기 때문에 스핀에서 역시 그런 관점에서도 또 다뤄야 될 때, 함께 다뤄야 될 때도 많고 그 외에도 굉장히 예는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오퍼레이터를 한꺼번에 다루려면 매스메티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집합기호, 매스메티컬은 정확히 말하면 리스트라는 함수에 해당됩니다. 리스트 찾아보면 이렇게 기호로는 이렇게 집합기호를 쓰지만 실제 매스메티컬 정확한 함수 이름은 리스트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써서 하면 예를 들어 이렇게 이걸 변수로 받아보면 이걸 한꺼번에 나중에 언제든지 한꺼번에 이 세 개를 집합적으로 지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이렇게 타이핑을 일일이 해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하나 집합해 놓고 S2, 1, 그 다음에 S2, 2
이렇게 S2를 번번이 이렇게 반복해서 타이핑을 해야 되니까 여간 귀찮은 게 아니죠. 이런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지막 인덱스를 all이라고 하면은 파울리 XYZ, 기본적인 연산에 해당되는 파울리 XYZ를 한꺼번에 표시를 해줍니다. 혹은 가끔은 또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도 포함을 하고 싶을 때가 꽤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all이 아니라 pool이라고 하면은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를 포함해서 4개의 오퍼레이터를 동시에 이렇게 지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3개, 4개가 아니라 사실 아까 총 9개를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는 9개의 인덱스가 이미 제공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예를 들면 4, 5, 6 이게 all이나 full로 커버되지 않은 다른 인덱스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똑같습니다. 방법은 비슷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가만 놔두고 반복되지 않은 것만 이렇게 집합 교시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0부터 9까지 내가 다 한꺼번에 처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두 번째 큐빗에 해당되는 요 첫 번째 인덱스까지는 가만 놔두고 뒤에 마지막 인덱스만 이렇게 다 집합으로 표시를 해서 넣어주면,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봤던 모든 연산자를 한꺼번에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귀찮을 수가 있겠죠.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를 일일이 쳐 넣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경우에 따라서 0부터 9가 될지 0부터 6이 될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또 이 range라는 편리한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Q3의 함수가 아니라 매스매틱 함수인데, range는 처음 시작과 끝, 그러니까 예를 들면 7 그러면 이렇게 집합을 표시를 해주니까 그거를 이용을 해도 됐습니다. 위에 했던 example은 range라는 range 0, 9를 쓰면은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큐비트를 정해놓고 그 큐비트에 작용하는 여러 개의 연산자를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지칭하거나 처리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에 연산자는 정해놓고 여러 개의 큐빗을 다루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디어는 똑같습니다. 반복되는 것은 가만두고 반복되지 않은 것만 집합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일부러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지금 큐빗 이름을 지칭하는 것은 마지막 인덱스 외에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것을 집합으로 표시를 해서 넣어주면 이렇게 S1, 2, 3, 4 알아서 이렇게 다 해줍니다. 하나씩 하나씩 입력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에 파울리, 지금 이것은 4개의 큐빗 자체를 표시를 하고 있는데 파울리 연산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앞에다가 1, 2, 3, 4를 집합으로 표시를 해주고 마지막 인덱스에는 파울리 X를 뜻하는 2를 넣어주면 그런 1부터 4까지 큐빗에 작용하는 파울리 X를 다 한꺼번에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산을 할 때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면 타이핑 수나 번거로움을 피하면서 손쉽게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 let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큐빗을 지칭하는 레지스터, 양자 레지스터를 지칭하는 심벌을 선택을 했고, 만약에 그걸 선택을 하고 나면 뭐 S1 그러니까 플레이버 인덱스를 사용하게 되죠. 앞에 인덱스들은 다 큐빗 이름을 지칭하기 위해서 한 거고, 마지막 인덱스만 의미를 갖습니다. 달러면은 큐빗 자체, 그 다음에 1, 2, 3, 4 다른 인덱스면 파울리 연산자 등 그 큐빗에 작용하는 연산자를 의미합니다. range라는 함수가 또 나왔었고, 물리적인 내용은 이번에 설명드린 물리적인 내용은 이 도움말 Quick Quantum Computing with Q3라는 그 도움말에 친절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걸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또 다시 한번 해 보시면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복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